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 보시고 아이씨 어제 계약하고 왔는데 취소해야 되나? 이미 샀는데 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내용 아니니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미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계약하신 분들은 충분히 따져볼 건 따져보고 잘 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확실하게 결정을 못 하신 분들, 그리고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 중에 고민 중인 분들한테 딱 맞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오늘 핵심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연비 좋은 내연기관차도 괜찮고요. 전기차를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 그중 첫 번째는 인프라 활용도 문제입니다. 보통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활용도에 있습니다. 이게 내연기관차가 주의를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연료의 보충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연기관차는 그냥 잘 타고 다니다가 기름이 부족하다 싶으면 근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끝납니다. 주유소 개수도 워낙 많고 주유하는 데에 드는 시간도 금방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는 다르죠. 물론 숫자로 보면 전기차 충전기가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전국의 주유소가 11,300곳 정도 되고 내연기관차 등록 대수는 2,417만 대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 한 곳당 2,140대 정도가 몰린다는 거죠. 전기차 충전기 대수는 전국에 10만 개 정도 되고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2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2대당 충전기를 한 개 쓴다는 겁니다. 뭐야, 전기차가 더 유리하네?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여기에는 함정이 있잖아요. 주유소는 말 그대로 주유소 개수입니다. 주유소에 보통 주유기가 4대 정도, 많은 곳은 6대에서 8대도 있습니다. 주유시간도 엄청 빠르고요.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소가 10만 곳이라는 게 아니라 충전기가 10만 기라는 점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이걸 충전소 단위로 바꿔볼까요? 현대차가 만든 충전소에 있는 충전기 개수가 6개 정도 되니까 6개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충전소 개수는 16,7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숫자로만 따져보면 충전소 한 곳당 전기차 12대 정도가 몰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유소보다 덜 포화 상태라는 소리죠. 이 말은 뭐다? 이제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따질 게 아니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없다고 따지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건 차를 유지 관리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랑 다르게 전기차는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거랑 비슷하죠.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배터리를 풀로 충전하고 중간중간 보충해가면서 타야 합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났을 때 한 번에 많이 넣고 오랫동안 타는 내연기관차랑은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잠을 잘 동안 풀로 충전을 해놓고 회사나 마트 주차장에서 조금 보충하고 대략 이런 식이라는 거죠. 내연기관차는 중간중간 조금 넣는 게 아니라 한 번 갈 때 많이 넣고 몇 일 동안 타잖아요.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주유소처럼 집이랑 회사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집 주차장과 회사 주차장에 충전기가 들어서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대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고 있는 이피트 같은 경우는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보면 되고 집이나 회사에 설치되어야 하는 충전기는 필수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충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유소만큼 회전율이 빠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충전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전기차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게소에만 충전소가 많아요. 공급이 한 곳으로 몰려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에 수요가 몰리니까 포화 상태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충전 시간도 긴데 대기 시간도 길어지니까 그만큼 시간도 크게 낭비됩니다. 특히 모든 충전기가 사용 중일 경우에는 초급속 충전도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김승현 편집장이 볼트를 시승하는 동안 저도 같이 타고 다녔거든요. 이때 저희 둘 다 집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다 보니 먼 곳에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때가 겨울이어서 충전도 더 자주 해야 하고 걸어가기는 춥고 여러가지 상황이 정말 별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비 인력 부족입니다. 이걸 너무 명확히 보여주는 게 정부도 이제야 막 전기차 정비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약간 상황이 애매하긴 하죠.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소비자들 만족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전문 정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시장경제 이론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만나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지표가 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에 PC방이 3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PC방 B랑 C가 1시간에 3,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PC방 A가 1시간에 1,500원을 받기 시작해요. 여기에 아이스티까지 공짜로 주네? 당연히 동네 학생들이 죄다 A PC방으로 몰립니다. PC방 B랑 C도 뺏긴 수요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가격을 1,500원으로 낮추고 아이스티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경제 가격과 환경이 형성되는 겁니다. 전기차 정비소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네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오면서 전기차를 타는 아저씨들도 많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도 정비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 옆 동네, 그리고 옆 동네
때까지 전기차 정비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이걸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하고 제조사 차원에서 표준 공인표를 둔다고 해서 폭리가 없을까요? 지금 내연기관차 정비소도 표준 공인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비소 바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가격도 비싸. 그렇다고 정비소가 실력 있다고 검증할 방법도 없어. 수요가 몰려서 대기도 길고 예약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되면 충전뿐 아니라 유지하기도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전기차 품질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물론 요즘 전기차가 잘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화재와 같은 품질 문제가 간혹 나오고 있죠. 이건 제조사 가릴 거 없이 모두 등장하고 있고 제조사 문제라고 명확히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제조사의 문제냐 배터리 공급사의 문제냐를 다퉈야 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LG화학이랑 GM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게 만약에 엔진 결함이에요. 그러면 그냥 제조사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제조사랑 배터리 공급사가 각자 원인을 규명하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그만큼 원인 규명은 늦어지게 됩니다. 기다리는 건 소비자 몫이 되죠. 자동차 제조사가 몇십 년 동안 만든 내연기관 엔진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견되는데 전기차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조금 문제인데요. 아마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를 급하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에이 차라리 지금 보조금 받아서 싸게 사는 게 낫지 뭐하러 기다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에는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사고 그 다음에 바꿀 때 전기차를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기차도 시간이 지나면 내연기관차만큼 가격이 안정화될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관련 자료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전 경영연구원이 블룸버그 NEF의 신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가격은 이르면 내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호주 쪽이 가장 빠르고 우리나라는 2023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차종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SUV가 2023년, 중형차는 2024년, 소형과 대형차는 2026년에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2022년에서 2027년, 중국은 2023년에서 2029년 정도면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질 거라고 분석됐습니다. 이건 일단 숫자와 이론으로 본 거고요. 이게 현실에 반영되려면 대략 5년에서 6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번에 차 사실 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를 사고 다음에 바꿀 때쯤이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때 사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전기차라고 특별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요. 스마트폰 처음 보급될 때 기억나세요? 그때 4기가짜리 삼성 옴니아 가격이 무려 97만원에 달했습니다. 16기가짜리는 107만원이나 했고요. 진짜 이때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전자기기에 관심 있는 얼리 어답터들이 구매하는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훨씬 성능 좋은 256기가짜리 아이폰 13 프로 가격이 135만원입니다. 갤럭시 S21 플러스도 256기가짜리가 120만원이고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필수품이 됐습니다. 친구들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하고 업무에도 필수가 됐죠. 전기차도 지금은 약간 스마트폰 보급 초기와 비슷합니다. 내연기관차를 살 때와는 다르게 어딘가 좀 어색하죠.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이고 완전히 편리한 것도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현대차를 제네시스 가격으로 사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중에 집 주차장에 충전기가 없거나 주변에 전기차 전문 정비소가 없거나 보조금 때문에 망설여진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마음 편하게 하이브리드 차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비 좋은 내연기관차도 좋고요.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집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고 정비할 수 있는 곳도 근처에 있고 이미 보조금도 지급받아서 저렴하게 사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조건들만 맞으면 전기차도 충분히 탈만하거든요. 보증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큰돈 나갈 일도 거의 없고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조건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큰 움직임이 필요하고 시간도 꽤 걸릴 겁니다. 이게 구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안정화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5년에서 6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것처럼 전기차도 탈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겠죠.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생활 관련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전기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